안녕하세요. 윈지의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제품 분해에서 이해하기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제품을 분해하면서 요런 식으로도 좀 접근을 한 다음에 제품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의도로 한 거기 때문에 영상이 좀 길었는데, 오늘부터는 진짜 제품을 분해해서 이 제품이 이제 구조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그거를 일단 보여드리면서 일단 설명하시고 좀 가겠습니다. 왜냐면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변에 있는 제품을 분해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그게 뭐 어떤 분에게는 수월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게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뭐 분해를 할 만큼의 이제 주변에 이제 다양한 게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뜯기에는 또 혹시 모르니까는 뭐 여차저차 해서 뭐 좀 못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일단 간략하게 분해해서 내부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은 경우도 있다고 일단 보여드리는 걸로 일단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리모컨인데, 이게 제 딸아이가 타는 그 전동 자동차, 아이들이 타는 전동 자동차 그 리모컨입니다. 예. 요즘 잘 안 타고 놀아서 제가 일단 뜯어봤는데 구조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 여기 상판, 그다음에 버튼, 그다음에 여기 LED 커버, 불빛 이게 나오는 커버, 그다음에 하단 커버,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케이스 쪽 커버, 배터리 커버 쪽이. 그리고 여기 PBA RCA가 여기 있는데, 일단 상판부터 보면 지금 LED 커버 쪽은 이제 제가 볼 때는 PC 투명에다가 색상을 섞어서 이 색상을 만들어낸 것 같거든요. 근데 보통은 뭐 요즘은 뭐 투명도 쓰고 반투명도 쓰고 뭐 색상을 넣어서 뭐 파란색, 뭐 하늘색, 좀 요거 좀 갈색 이렇게 여러 가지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디자인 사양성에 맞춰서 하는 거고, 기구 구조는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고, 지금 요 보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억지 끼움으로 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할 때 이게 이쪽을 나중에 혹시나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보시면 외부의 충격을 뚝 받으면 이게 빠져버리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안 좋으니까는 뒤에서 받쳐주는 구조를 한다 하더라도 밀어서 할 때 이게 여유 이렇게 빠져버리면 혹시나 이게 떨어뜨렸을 때 내부 충격에 의해서 약간 휘어지는 발생했을 때 이게 탈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열융착을 하는 구조로 보통 하거든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스크류 구조로 하는 거는 생산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억지 끼움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뒤에서 받쳐주는 게 확실하면 억지 끼움으로 가셔도 되고요. 근데 그게 조금 불안하다 하면 요게 한번 열로 지져서 한번 이렇게 딱 고정시켜주는 구조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버튼 같은 경우는 구조가 특이하진 않는데, 이것도 제가 설계할 때는 보통 여기다 중앙이든지 측면이든지 연륜착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탈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버튼 같은 경우는 뒤에 PCB가 확실히 받쳐주는 거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연륜착 굳이 안 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했을 때 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생산할 때 조금 힘들죠. 이게 고정이 안 돼 있으면 끼울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요거를 해서 요렇게 끼우는 구조긴 한데, 이걸 옮기는 과정에서 누가 툭 치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열융착 하는 걸로 하는데, 일단 해놓고 생산율이 안 나왔을 때는 그 공정을 빼버리면 되니까는. 근데 그 공정을 넣기 위해서는 그럼 구조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안 좋으니까는 차라리 처음 할 때 그 열융착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다른 식으로든지 가조립 구간을 만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런 장단점이 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버튼 같은 경우도 보면 구조가 그냥 뭐 일반적인 디자인에 뭐 살두께 빼가지고 여기 보스 세워서 뭐 버튼 하는 건데, 제가 영상하고 블로그에도 좀 버튼 쪽을 그때 한번 올리긴 올렸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할 때 요 버튼 보스에 닿는 부분과 버튼에 닿는 부분 갭을 저는 제로로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보통 생각하시는 분들이 버튼이 이미 눌러지는 거 아니냐, 조립을 했을 때 잘못하면. 맞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할 때 요 버튼 닿는 부분하고 요쪽 닿는 부분하고 갭을 0.1에서 0.15, 경우에 따라서는 0.2 정도도 줍니다. 예. 이게 크기라든가 아니면 그 버튼에 눌러진 양 그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좀 0.1에서 0.2 정도 주고, PCB 같은 경우에도 안착하는 곳에 갭을 0.1에서 0.15 그 정도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전체 케이스 조립하는 갭 자체도 한 0.1에서 0.1 주니까 체결을 했을 때 타이트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갭이 여유가 더 생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할 때
이걸 제로 갭을 주고 설계를 하죠. 왜냐하면 갭을 더 준 채로 설계를 하고 나중에 조립을 하면 여기도 갭, 여기도 갭, 여기도 갭 조립할 때 생기는 갭 다 포함하면 이게 붕 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버튼에 닿는 부분 요쪽하고 버튼 상단측을 이 갭을 이제 제로로 줍니다. 이건 제 기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계했을 때 특별히 문제가 안 생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제품이나 아니면 열차 설계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설계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로갭으로 설계를 했을 때 혹시나 버튼이 좀 너무 느슨하게 닿는다 아니면 너무 너무 쉽게 닿는다 판단이 되면 이걸 깎든지 키우든지 빨리 판단이 되니까요. 근데 매번 설계할 때마다 갭이 다르게 주고 이렇게 하면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버튼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는 상태로 계속 설계를 하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뭐랄까 좀 복잡해지죠. 예. 본인이 복잡해져. 예. 아, 내가 다음에 설계할 때는 0.1로 해야 되겠구나. 아, 아니네. 다음에 설계할 때는 뭐 오버랩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계를 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된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일정 수준이라는 거는 일정 그 설계를 자주 많이 해가지고 일정 기간이 좀 경험이 많이 쌓였다 되면 본인만의 기준을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저는 제가 보통 좀 설계격도 0.1에서 0.1로는 그냥 제가 가진 기준이에요. 뭐 그런 하고 그다음에 상판 케이스를 보시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간소하게 구조가 되어 있죠. 예. 지금 이게 어찌 보면 아크 형태니까 아치 형태, 네, 아치 형태니까 이게 뒤틀림이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뭐 리브를 세워서 이 뒤틀림을 변형을 잡아주는 뭐 구조는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살두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 1.8 리모컨 같은 경우는 손에 많이 쥔다는 말은 핸드폰하고 똑같겠지만은 많이 떨어뜨린다는 거죠. 예. 손 높이에서 적어도 사람이 서 있는 손 높이에서 자주 떨어뜨린다는 거죠.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또 애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서 애들이 또 집어 던지기도 하니까 살두께를 뭐 1.2나 뭐 1.5까지 하면은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두께 한 1.8에서 한 2는 좀 그렇고 한 1.8 정도로 좀 여유 있게 좀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요 립을 세워서 내부 이렇게 체결 쉽게 하고 그다음 내부가 보이지 않게끔 립을 세우고 그다음에 지금 요 보면 스크류 보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실제로 체결할 때 사용된 보스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 보시면 구조가 요게도 지금 스크류 보스 역할 할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스크류 체결되는 거는 요 두 개거든요. 그 케이스끼리 조립하는 거는. 근데 지금 요 보니까 내부가 보이시나요? 육각 뭐가 있죠? 육각 뭐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용도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일단 조립이 되면 외부에 노출이 다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있다는 말은 어떤 식인지 어떤 걸 체결 목적으로 했든지 아니면 케이스를 어떤 식으로 체결을 하려고 했든지 그 용도 같은데 지금 육각홈 있는 걸로 봐서는 뭐 너트나 뭐 고개 들어가게 해서 아니면 인서트 쪽 관련해서 뭐가 들어가게 해서 체결을 어떤 돕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상은 제가 조금 지금은 판단하기 힘드네요. 그리고 요 보시면 살두께가 한 1.8 정도 돼 보이는데 1.8 이상이 돼 보이기도 한데 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께가 꽤 있어 보이죠. 예. 근데 외관 쪽에 보면 수축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 정도 높이의 보스를 가졌는데도 이제 외관에 거의가 아니라 없죠. 지금 보시면 구조가 보스 쪽 요 최하단 테두리에 보면 이렇게 오목하게 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6개 전부 다. 이게 지금 외관 수축 잡기 위해서 외관 수축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쪽을 오목하게 판 것 같거든요. 이런 구조가 가끔씩 쓰이긴 쓰입니다. 예. 보스가 살 두께가 두껍지만 보스가 일정 수준 좀 높게 됐을 때 특히나 이쪽에 가변 코어를 넣어서 이제 보스를 그 스크류 체결 위치를 띄우는 역할을 만들기 힘든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축을 좀 보완하기도 합니다. 예. 좀 이쪽도 다 그렇게 되니. 예. 그리고 이렇게 내부 구조가 간단하죠. 예.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최대한 간소하면서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하는 것도 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제가 요 PBL을 드러내면 상측 커버하고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예, 단지 이제 요 배터리 커버가 들어가는데 배터리 커버가 아니라 배터리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잡아주는 걸 하는데 지금 보시면 근데 지금 요 녹이 쓰러네. 예. 여기 스크류한다. 여기 배터리 접지 같은 부분은 기성품이 많습니다. 기성품이. 요거는 지금 여기 들어간 건 작은 배터리 7호 배터리. 그러니까 한국으로 표현하면 그 A 3개짜리 지금 배터리 사이즈가 들어간 건데 요런 단자들이 지금 기성품으로 팔거든요.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제품을 한다 하면 기성품을 이제 맞춰서 그 기성품을 세결할 수 있는 구조를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표시, 배터리 방향 같은 걸 표시해 준 게 좋고 뭐 이렇게 형상을 잡아주는 것도 좋지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 커버 같은 거는 지금 보면 요 같은 경우는 후크 구조는 안 들어갔고 따로 그냥 여기 기존으로 해서 덮고 나서 스크류 체결하는 그리고 스크류 풀고 나서 이렇게 분리하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모컨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옆으로 해서 탁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훅 탁 하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냐면 애들이 손가락에 넣고 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애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게 던질 수도 있는데 던졌을 때 충격받고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요 애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크루로 박는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들을 한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보통 뭐 초등학생 전 그다음에 한 5살 이런 애들은 리모컨을 정확한 용도를 잘 모를 때니까는 대략은 알지만 뭐 집어 던질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리고 좀 더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이게 방치해뒀을 때 이걸 툭툭 빠졌을 때 하면 뭐 배터리 같은 걸 또 입에 쭉쭉 예, 하기도 하거든요. 예, 입에 넣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아이들 제품 같은 거 한다면 뭐 어떻게든지 스크류 체결하고 그 대신 스크류가 튀어나오지 않게 손에 다치지 않게끔 이런 부분도 이렇게 뭐 가끔씩 날카롭기도 하고 이게 또 쇠니까 그렇게 노출이 많이 되는 거 좋지 않거든요. 조금 심하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의도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아이들 제품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것도 보면 저기 상측 커버하고 비슷한 게 여기 오목하게 다 파놨네. 이것도 보시면 여기 보스가 상당히 길죠. 이게 아까 요 PBA 위치를 잡아주는 보스인데 길죠. 하단측에 보면 여기도 좀 오목하게 다 파서 그쪽을 사도끼를 좀 줄여가지고 외관에 수축 생기는 좀 방지했어요. 좀 보면 거의 수축이 없어요. 그리고 PC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줘.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게 지금 와이어 때문에 일로 안 오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도 체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설계를 하신다면 하나 정도는 이쪽 편차를 둬가지고 역삽을 방지하는 게 좋죠. 제가 볼 때는 여기 홀이 역삽 방지를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역삽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지금 여기 차이가 거의 홀 위치가 다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렇게 돌려서도 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 대신 이제 지금 이제 와이어 길이가 짧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역삽 방지할 수 있게끔 요 보스를 요 아래로 내리든지 요 보스를 요로 내리든지 해서 역삽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일단 좋습니다. 예. 그 생산할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좀 가는 게 좋죠. 예. 그리고 하나 추가로 설명드리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손놈 보스라고
튀어나오는 이제 보스고, 이쪽은 이제 하단 쪽으로 까이죠. 보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쪽 리브가 들어갈 수 있게끔. 요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체결이 되겠죠. 예. 요렇게 보통 설계를 다 케이스 쪽은 다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설계를 하냐면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해서 하는 게 또 있고, 그다음에 이물 유입, 제일 중요한 게 이물 유입이거든요. 내부가 보이지도 않게끔 하면서 이제 이물도 막아주는 그런 식 구조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케이스 쪽을 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습니다. 그 요 단차는 저 같은 경우에는 0.8, 이 높이, 이 리브 높이를 0.8 정도 주는데, 꼭 0.8이 아니라 뭐 1mm든 뭐가 됐든 여기 그 살 두께나 요 구조에 해치지 않은 선에서 좀 많이 좀 넉넉하게 준 게 좋죠. 많이라기보다는 좀 넉넉하게 준 게 좋죠. 그게 한 0.5mm 이상이면 되면, 너무 낮으면 이게 위치를 잡을 때 오히려 잘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주는데 저는 보통 한 0.8 정도를 주거든요. 그리고 배터리 커버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가 생겼고요. 요거는 아마 배터리를 눌러주는,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끔 눌러주는. 왜냐면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타고 왔는데 배터리를 체결하고 보니까 여기 공간이 너무 떠 있으니까 아마 이걸 눌러주기 위해서 여기 세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네. 한번. 그리고 버튼은 지금 요 버튼이 요게 들어가지 않게끔, 네, 역삽이 안 되게끔 구조를 일단 잡아놨네. 이것도 이렇게. 그리고 버튼이 이렇게도 체결이 안 되게 역삽이 돼 있고. 지금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가지는데 사실상 이게 조금 구조가 좀 애매하네. 이렇게 하고 그냥 체결을 할 수도 있긴 있겠거든요. 지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렇게 가이드 잡는 방식이 아니라 저는 이제 홀에 보스를 세우고 여기 버튼 쪽에는 중앙이든지 어딘지 이제 홀을 해가지고 거기 끼워 넣게끔 위치를 잡게끔 해서 연륜착을 하게끔 그래야 하거든요. 그러면 연륜착 공정을 넣고 빼고는 이제 생산해서 알아서 하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방향이 돌아간다거나 이게 역삽이 되면 안 되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조를 잡고 요거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PCB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지 PCB나 요거나 어떻게든지 간에 가조립 구간을,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했을 때 안 빠지게끔 가조립을 만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최소 3개 보스에 기준을 맞췄으면 하나 정도는 스크루를 박아서 적어도 이게 조립을 할 때 이게 안 흔들리게끔. 지금 이게 또 이 고정이 안 되니까 이렇게 돌릴 수도 없거든요. 지금 조립이 조금 힘드네. 이렇게 자꾸 빠지네.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제품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여기 배터리를 여기 나가고 이렇게 하고 여기 뭐 요거면 체결을 지금 스크류 체결 하지 않았는데, 외관 쪽에 체결하면 거의 측면 뭐 그 분할 라인이 뭐 딱 맞게 잘 떨어져 있습니다. 설계가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조립은 조금 힘든데 설계가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외관 표면도 지금 제가 많이 써서 지금 그렇지 표면도 그렇게 썩 나쁘게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LED 커버 쪽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일단 잠깐 정리를 하면 살두께는 한 1.8T 정도 준 것 같고요. 한 1.5T보다는 좀 두껍게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튼 같은 부분은 지금 위치 결정을 잡아놨지만 솔직히 아까도 보셨지만 이게 돌려서도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 결정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 버튼 가조립 구간은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PBA 쪽도 지금 조립이 힘들었는데 PBA 쪽도 뭐 4개 보스면 그중에 하나는 스크롤을 한다든지 그러고 역사 방지를 위해서 보스 편차를 줘서 방향성이 있게끔 좀 한다든지 그게 좀 좋은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조립할 때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커버는 딱히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특별히 보면은 여기 여기 쪽하고 지금 요게 이제 스크류를 빼서 좀 이렇게 한 건데 자, 일단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